경비계엄을 이걸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제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하야 요구를 할 테니까. 김종대 전 의원이 중요한 내용을 폭로했는데 저는 100% 이 의견에 공감합니다.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아주 의미 있는 흐름들을 좀 하나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매불쇼에 출연한 이재명 대표가 작년에 자기가 윤석열이 경비계엄을 선포할 걸로 굉장히 우려했었다 이야기를 털어놓죠. 지난해. 그게 이제 지난 여름부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총선 직후부터. 경비계엄 이야기 계속했지. 그런데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한 건 사실 저예요. 근거가 그래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작년 3월에 경찰 편제가 어마어마하게 바뀐 거거든요. 그게 이제 시스템이라는 건 법적 시스템.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청에 이미 지정된 기동 타격대를 만들어서 수사과, 외사과 이런 데 인력을 빼가지고 별도 기동 타격대를 만들었는데 얘들은 지방청장 지휘를 안 받는 조직이 생긴 거죠. 얘들이 응원할 수 있는 부대가 된 거죠. 이런 그 변화가 심상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작년 3월에 조직 개편이 마무리가 되고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게 무슨 의미냐 할 때 경비계엄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랬는데 12월에 이런 류의 경비개념이 아니라 왜 비상계엄이 됐느냐, 규모가 커진 이 비밀을 풀어야 돼요. 그거는 국회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포함되면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찰력이 주축이 아니라 군인이 주축이 되는 형태로 이게 바뀐 겁니다. 예. 그러니까 플랜 B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플랜 A, 원래 경비계엄에 관한 부분이 그때 당시에 이제 법규 내지는 시스템이 바뀌고 연습을 또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훈련을. 그게 이 탄핵 국면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그러면은 시나리오는 대충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내란 세력들이 지난번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 경호처 경찰의 내란 세력들이 대거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헤게모니를 잡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행안부와 연결돼 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윤 대통령이 이제 헌재에서 기각이나 각하돼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광화문에서 벌어진다. 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비계엄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경비계엄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탄핵 국면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바뀐 거예요. 이제 헌재 선고 이후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각을 철석같이 믿고 그걸 가정으로 한단 말이에요. 기각을 그러니까, 철석같이 믿고. 그렇지. 과거에 박근혜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기무사 계엄 문건이 왜 나왔느냐. 박근혜가 기각될 걸로 보고 헌재에서. 예. 탄핵이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윤석열에 대한 헌재뿐만 아니라 사법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이 사법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비계엄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윤석열이 복귀한다는 전제 하에서거든요. 복귀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되는데 항상 박근혜 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기각돼서 복귀하면 경비계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왜 아까 그 헌재가 예방적 차원의 선고를 해야 된다는 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그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선고문을 볼 때 보면은 재범의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구속을 한다든지 격리 조치를 하는 실형을 때린다 이런 판결을 하잖아요. 그게 예방적 기능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행안부나 제가 보니까 이 경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다시 내란의 진용이 다시 재정비되고 있다는 뜻은 이거는 복귀를 전제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그 방향을 보고 이 헌재 선고 이후에 자기들이 이 치안을 명분으로 해서 과거와 같은 군이 아니라 이번엔 경찰력의 변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다른 형태의 계엄. 다른 형태 변종된 이런 형태의 어떤 경비계엄을 이걸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제보입니다. 그리고 한남동 관저와 용산 집무실에 들어앉아서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하야 요구를 할 테니까 너 나가라. 그리로 쳐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런데 원래 작년 3월에 경찰 편제 개편을 할 때 기본 시나리오를 하나 짰어요. 어떤 치안 소요 사태. 그게 용산이나 한남동으로 몰려온다는 걸 가정으로 했을 때였어요. 이걸 기초로 해서 짜보는 거지. 그리고 연습도 해본 거고. 제가 사실은 서울청에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약간 잘못 이해했네. 박 PD한테
제가 전해 들은 걸로는 지금 경비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저는 들었어요. 근데 이제 기각돼서 복귀되면 경비 계엄을 할 수 있는 어떤 편제, 시스템, 법,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경찰청의 어떤 딱 서울시경입니다. 서울시경의 간부에게 그거 듣자마자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야 경비 계엄 아니야? 너네들? 라고 그냥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안 해. 이러더라고요. 한다는데? 뭐 제보 있다는데? 근데 그러면서 경비 계획은 있더라고요. 경비 계획은 있는데 여기에서 계엄만 빼고 경비 계획을 하는데 위치는 광화문, 여의도 국회의사당 그리고 한남동 관전대. 본인들도 예상은 만약에 이제 기각이 되면 한남동으로 몰려들 게 뻔하잖아요. 광화문하고 한남동으로. 특히 한남동이 주요 타겟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대대적으로 경비를 강화한다. 기각이 되면 그 시나리오가 있고. 네, 공감합니다. 이거는 당연 민주당에도 제보가 들어갔을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이 천막 당사에 각종 비상사태의 경고음을 낸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여러 보도만 보더라도 100%입니다. 전국적인 혁명과 같은 밀란이 일어날 것이고 이걸 빌미로 윤석열은 반드시 계엄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헌재는 예방적 차원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파면시켜야 하는데 한덕수 건으로 느낌이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이번에 한 총리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헌재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석하면 적극적 가담한 아니 적극적으로 주도한 윤석열은 증거가 넘친다라는 거죠. 냉정하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주도 없이 비상계엄은 이뤄질 수도 없죠. 그래서 저는 이슈는 인용이 아니라 진짜 메인 이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인용은 확실한데 시간을 끄는 이유가 정치적인 거라는 거겠죠.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극우들 당에 인물을 띄우고 이재명 대표의 타격을 주겠다고 판단하는 거죠. 최소 내란당과 윤석열이 뽑은 재판관들은 100% 이렇게 생각한다고 봐야 될 시점입니다. 또한 법리적으로 보면 100% 파면을 피할 수 없으니까 선고를 미루는 것도 한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이번 주 안으로 큰 수를 하나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바둑에서 이런 경우 판을 흔들 승부수를 둔다고 하는데 내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법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들이 상식을 넘어서는 짓을 하는 만큼 민주당도 이제 비상사태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시점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며 어나베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